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타임 오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타임 오늘 현장은 25년 9월 10일입니다. 수요일. 먼저 본 강의에서 다루는 주제와 주장은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에만 초점을 두며 주장 당사자의 신앙, 인격, 신학에 대해서는 판단할 의사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주장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요즘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많이 이제 유튜브 등에 소개되고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장이 이렇게 어떻게 좀 나왔는지, 그리고 이제 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장이 왜 허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트럼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온 세계가 트럼프 한마디에 울고 웃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제일 패권인 미국의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미국의 패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일기 시작인 2016년 당시부터도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렇게 주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어떤 세계적인 영향을 크게 행사하는 것을 이제 같이 비례해서 이제 한국의 유명 유튜버를 비롯해서 미국이라든가 남미발 트럼프 적그리스도론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더구나 24년도 7월에 암살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귀 상처가 이렇게 귀를 스쳐가는 이제 이러한 이제 극복 과정을 보면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에 적그리스도 트럼프라고 이렇게 치면은 여러 이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맞습니다라고 단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이제 의견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렇게 브라질발 남미발 어떤 영상들이 또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펴고 있음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관 검색으로 이렇게 뜰 때에 적그리스도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트럼프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뭐 한이 없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외에도.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센터의 의견은 어떠한가? 센터의 의견은 이러한 주장은 허구다라고 하는 것이 센터의 의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성경적으로 자신의 어떤 순수한 연구를 통해서 의견을 통해서 이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론을 펼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남미라든가 또 좌파 세력이라든가 좌파 기독교인들이 이제 트럼프를 이제 극우로 보면서 극도로 싫어하는 이제 좌파적 사고를 가진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이제 트럼프의 적그리스도론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극자 PC 세력에 의해서 망가진 미국의 여러 가지 재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국경 어떤 불법 체류자 문제라든가 어떤 국가 부채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안보상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그죠? 하여튼 이러한 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구원투수와 같은 존재로 봄이 더 적당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거는 너무나 이제 나간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측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가능성으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너무
나간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 측, 즉 미국 공화주의 세력과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의 이제 지지를 받고 있고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적그리스도라기보다는 이제 글로벌리스트, 적그리스도는 필연적으로 이제 적의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명이냐면 글로벌적으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제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런데 트럼프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 실현입니다. 미국의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실현이 트럼프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정책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강한 미국, 강대국 미국을 실현하자는 것이지 온 세계를 다스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원로주의, 그렇죠. 고립주의에 가깝잖아요. 고립주의. 그러나 이제 적그리스도가 가진 이러한 전 세계 통치론은 고립주의가 아니라 세계 단일 정부론이 더 이제 추구하는 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러한 이제 정치 철학적 측면에서도 이제 전혀 이제 결을 달리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은 그런데 이제 미국의 우선주의를 실현하려고 하지만 어때요? 그 트럼프의 안보, 경제 구상과 정책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엔타임 센터는 그 엔타임의 큰 파도 속에서 이제 하나의 미국과 트럼프가 하나의 큰 몸부림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즉 트럼프의 여러 정책들의 그런 결과가 그렇게 그 장밋빛 그런 그 어떤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엔타임을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그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왜 그렇다면은 이러한 주장이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이 허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적그리스도로는 하나의 대체 신학적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구 어떤 기독교 신학의 어떤 큰 어떤 교만이라 그럴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로부터 이렇게 서구가 가지고 왔다. 또 특별히 또 미국이 가지고 왔다라는 이러한 생각, 그죠? 다 이렇게 대체 신학의 하나의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미국을 이제 다시 나타날 로마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는 후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시각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타날 후 로마 제국으로 미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다스리는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독수리로 또 여기는 그러한 엔타임 전문가도 또 있습니다. 백스터 박사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논리들도 굉장히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이렇게 적그리스도로 또 생각하면서 또 이제 공마국 전쟁으로 해서 러시아가 또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어떤 타임라인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충돌되는 그러한 이제 주장도 이렇게 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큰 틀에서 서구 문명의 기틀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그리스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을 서구 문명의 적자로 보는 것은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 예언 다니엘서를 볼 때 후 로마 제국, 즉 앞으로 출현하게 될 그 네 번째 짐승의 나라는 지중해에서 옛 로마 제국의 영토에서 나오게 되는 10개국 연합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이 10개국 연합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50개 주인가 51개 주잖아요. 그렇죠. 50개 주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10개국 연합이 아니잖아요. 벌써 이렇게. 그렇죠. 또 미국과 또 다른 어떤 10개국 연합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 이 얘기도 맞지 않는 이야기고 말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다시 나타날 로마는 미국이 아니라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적자는 맞지만 서구 문명의 적자는 맞지만 이제 예언상으로 볼 때 후 로마 제국으로 나타날 로마 제국은 지중해권에서 옛 로마 제국의 영토에서 나타나게 될 네 번째 짐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또한 성경 다니엘서 8장과 11장의 이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는 작은 뿔이잖아요. 그렇죠. 작은 뿔. 즉 남방왕 북방왕 구도 속에서 나오게 되는 인물입니다. 8장에서의 작은 뿔 그리고 11장에서의 남방왕 북방왕의 구도 속에서 적그리스도는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약을 이렇게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서구 신학이 어떻게 보면 대체 신학의 어떤 전통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구약 성경을, 구약 다니엘서 등을 전혀 도외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 적그리스도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적그리스도 예언 부분을 전혀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경도 쓰고 있지 않다. 알고 있지도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성경 예언의 말씀이 아닌 현상적이고 현실적인 권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적그리스도의 오류를 가져왔던 수많은 이제 예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많은 예. 그러니까 옛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 로마 황제들, 그죠? 실질적인 권력과 어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교회 때는 누구였어요? 교황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라든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거의 이렇게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봐도 현상적이고 현실적 권력, 저기를 보니까 이들이 그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체계 속에서. 근데 이제 최근에 한 30년 전에는 이제 소련의 이제 고르바초프를 적그리스도라고 또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곡마곡의 이제 그 곡하고 좀 이름을 좀 고루바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해프닝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또 대통령이 될 당시에는 오바마 적그리스도론이 상당히 또 유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또 벤스가 부통령이 또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이러면 이 벤스를 또 이렇게 빅테크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또 적그리스도론이 또 나오겠지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기입니다. 남방왕 북방왕 체계가 나타나야 북방왕으로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이제 나타나서 이렇게 그 체결하는 당사자가 적그리스도인 거지. 이제 아브라함 협정 등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죠? 주선자 역할을 하는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거는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볼 때 어때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북방왕이 나타나서 그렇죠. 작은 뿔 북방왕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준으로 볼 때에 그래서 이제 평화조약을 맺는 그 당사자가 적그리스도인 거지. 지금 저기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평화 협정을 맺게 하는 거는 이제 순리파 이슬람 국가들과 이스라엘과 이제 평화롭게 지내라. 여기에 이제 주선하는 어떤 주선자로서의 어떤 매개자, 주선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뭐 쿠슈너건 그죠? 쿠슈너도 뭐 그 노력을 하더라도 그냥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아브라함 협정에 있어서 노력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리고 또 어때요? 처음에 미약한 자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세계 제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성경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미약한 자가 나타나 이제 정복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근데 지금 누구예요? 트럼프는
이렇게 물론 이제 요번에 이제 전쟁부로 바꾸고 또 베네수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그 침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안보 위주의 어떤 그런 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과는 차이가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해서 북방왕 지역인 옛 셀루코스 지역,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 나오게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요 4번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적그리스도는 이슬람 메흐디로 선동하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슬람 메흐디. 그러니까 이슬람권의 지지를 받으면서 나오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에 더해서 그렇게 나와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의 어떤 그 리더가 되고, 그죠? 이에 더해서 지중해권의 10개국 연합의 지지를 받게 되고, 그죠? 그래서 10개국 연합을 복속하면서 후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가 이제 10개국 연합을 복속시키는 그때가 전 3년 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등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그죠? 반미 세력이라고, 지금은 좀 반미 세력이죠. 하여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이 국가들의 어떠한,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히려 이슬람권 지지에 가깝네요. 오히려 뭐에 가까워요? 사회주의 지향 국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반자본주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국가들을 연대 국가로 하여서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미약한 존재로 나타나지만 그 이슬람권의 지지를 얻고 또 그 지중해권의 지지를 얻고, 그죠? 더 커졌죠. 그리고 또 글로벌 사우스 세력, 그러니까 사회주의 지향 세력의 어떠한 그 지원을 받아서 연합을 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존재가 이러한 그 적그리스도다. 근데 여기에 이제 더 이뿐만이냐, 더 이제 그 세력이 가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세력이 가세가 되느냐? 일단 미국 내의 빅테크라든가 극좌 사회주의 세력, PC 세력들이 적그리스도를 지지하게 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수하에서 세계 디지털 유물론, 그죠? 세계 디지털 유물론의 사상을 가지고 디지털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떤 그 가상화폐라든가, 그죠? 평등 어떤 지향, 세계 단일 정부를 추구하는 그런 세력들, 글로벌 엘리트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다 적그리스도 수하에서 다 적그리스도 그 세계를 다 이루면서 그 밑에서 일할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세력은 이슬람 세계를 지원을 받고, 그죠? 거기서부터 나오고 반이스라엘, 반미국 세력, 그죠? 즉 반 하나님 세력입니다. 결국에는 반 기독교 세력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글로벌 사우스 사회주의 지향 세력까지 다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지지하게 되고, 또 세계 단일 정부 세력, 그죠? 빅테크라든가 글로벌 엘리트 세력 있죠. 미국 내에 PC 좌파라든가 이런 글로벌 세력, 글로벌 엘리트 세력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음모론에서 또 얘기하잖아요. 또 이렇게 뭐 일루미나티 세력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세력도 다 여기 글로벌 엘리트 세력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다 적그리스도를 이제 뒷받침해서 이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 근데 그냥 이런 평상시라면 이렇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굉장히 희박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 환란과 어떤 재난의 그러한 시기, 전쟁의 시기, 막 전 세계적 혼란의 시기, 경제 폭망의 시기, 기근의 시기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떤 선동하고 이러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사실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어때요? 트럼프는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미국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 어떤 트럼프의 성격을 알고 있어야지 어떤 적그리스도로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나간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그죠. 트럼프가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제 기독교 공화주의 그렇죠. 그런 미국 공화주의 그런 걸 이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연착륙으로 시도하는 게 아니라 경착륙적 시도, 그죠?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적 시도가 세계의 안보와 경제 환경을 극도로 이제 불안하게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많은 세계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세계의 경제라든가 이런 안보라든가 이게 안정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정화되려면 불안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마음에 따라서 이리저리 막 하니까 많은 이제 불안을 야기하고 앞날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일면 트럼프를 이해할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 또 미국의 이제 경제 상황의 그 극약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이 어떤 부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산업 어떤 역량이라든가 또 중국의 어떤 도전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극약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 미국 내 산업 정책 등은 국제 지정학의 변화, 경제적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이제 엔타임 강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초반에 어떤 일부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연대 세력이 될 세력과의 어떤 갈등을 더 이렇게 깊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연대 세력들이 모이게 되는 어떤 빌미를 형성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전쟁 가능성이 사실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이러한 시도는 뭐 지지하고 또 이렇게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각자 독자분들도 다르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제 트럼프의 의도에 대해서는 의심치는 않으나 그의 행동과 정책은 결과적으로 오히려 엔타임적 상황을 앞당기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엔타임 강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정책에 있어서 이란과의 대결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이제 순리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밀리트 등 아브라함 협정 등을 이렇게 지금도 다시 추진하는 어떤 과정에서 특히 시리아의 알샤라 있잖아요. 요번에 HTS 수장인 알샤라의 그러한 인정. 그래서 한 2, 3개월, 6월 달인가 만났잖아요. 그죠? 트럼프와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과 알샤라를 이제 빈살만이 소개해서 인정을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시리아 내 이슬람 세력이 급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성급한 결정이었다. 시리아 정권을 이렇게 인정해준 상황은 이제 트럼프가 인정해주는데 성급한 상황이었다.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이제 환경을 여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시리아 정부는 이슬람 테러 네트워크의 페이퍼 정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게 봐야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페이퍼 정권은 시리아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그러니까 멀쩡한 정권인 것처럼 이렇게 정부를 세우고
세계와 이렇게 소통하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면서 실상은 이슬람 네트워크의 그 하부 구도에서는 군사력, 이렇게 테러 세력을 이렇게 통합하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은 이슬람 테러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부 보도에 의하면 30만 시리아 정부군이 지금 조직이 되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들 상당수는 다 테러 세력들에 다 모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자가 이슬람 테러 네트워크의 인정을 받아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을 통합할 것인가의 그러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이슬람 테러 네트워크 가운데 누구를 내세우고 또 누가 이제 이 지역을 통합해서 나오게 될 것인가. 그가 우리가 적그리스도로 매우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은 트럼프는 중국을 제압하는데 미국의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데 현재 이제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이제 미국의 방어 위주로 이제 그 어떤 국가 전략을 조금 짜는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북아라든가 중국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어선을 구축해야 되는데 미국 중심, 본토 중심의 어떤 방어선을 짠다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국 자국민만의 방어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정책이 변경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동북아, 특히 한국, 일본의 안보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동북아에서 상당 부분 제3차 세계대전이 마지막 때 초반에 있는 전쟁, 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이제 가상화폐 정책, 그죠? 달러와 가상화폐를 연동함으로써 미국의 이제 어떤 달러의 어떤 기축 통화주의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저번 달엔가 이제 가상화폐법을 이렇게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 가상화폐를 트럼프가 좀 싫어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이제 적그리스도 이제 체제로 이제 경제 체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이거를 처음에는 좀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앨런 머스크와 이렇게 또 그 그룹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놀랬는데 왜 놀랬냐면은 이 가상화폐 가기 전에 이제 달러가 저는 이제 붕괴되기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 기축통화 대결 각축의 과정이 있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은 달러에 도전할 세력은 없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경제 어떤 사태가 오기 전까지는 달러의 어떤 지위는 좀 확고할 거기 때문에 좀 길게 이렇게 보았는데, 이러한 이제 달러와 가상화폐를 이렇게 연동함으로써 이런 각축의 과정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의 제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제 경제 체제의 어떤 666표를 통제칩을 이렇게 받아서 경제 활동을 하는 체계를 환경을 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기대했던 거는 그 가상화폐를 막는데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더 열게 되는 그러한 이제 적극적으로 여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뭐예요? 달러화 등 기존 화폐, 그러니까 실물 화폐라고 하죠. 그렇죠. 실물 화폐의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실물 화폐는 폐지가 되고 적그리스도 제국의 단일 중앙 디지털 화폐가 작동하게 된다. 적그리스도 제국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물 화폐
실물화폐가 이제 그렇죠. 그 실물화폐 간의 싸우는 각축의 과정이 없이 이렇게 곧바로 들어가게 돼서 굉장히 엔타임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미국의 앞날에 대해서 엔타임 강사의 좀 예상을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 초반에 중국과의 전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그러나 이제 성경에 기록된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힘이 약해지고 또 이제 내전이라든가 폭동이라든가 이런 이제 것으로 인해서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외에 어떠한 힘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은 그야말로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엔타임을 보고서 지금 축소 미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국 등의 지금 이제 중국 등은 지금 어때요? 그림자 전쟁을 통해서 이제 마약이라든가 각종 이렇게 그 농약이라든가 약물이 섞인 그러한 이제 음식물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하여튼 그러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죠. 하여튼 큰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타임 시기에 미국의 앞날은 굉장히 어둡다.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 시기가 미국의 최전성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어떤 예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트럼프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은 이러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트럼프의 한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무조건 또 트럼프의 모든 정책이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성경의 예언들과는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어떤 진행될 역사로 믿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미국 다시 그 회복의 그런 운동은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엔타임 시기는 어려움의 시기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금융 자본은 이건 약간 조금 덧붙이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금융 자본 시스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글로벌화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금융과 자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그래도 어느 정도 트럼프는 통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무나 이제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화되고 또 투기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어떤 성실하게 일해서 어떤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어떤 주식 투기, 이것도 다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다 투기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투기화됐기 때문에 근로 의욕도 없고 어떤 다 사람들이 어떤 욕망과 불로소득을 이제 꿈꾸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 도덕적 가치관도 무너지게 되는 거고 또 금융 자본주의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어떠한 소명 의식에서 나온 그러한 자본주의의 어떤 발달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그 돈 놓고 돈 먹는 그러한 그런 세계 그죠. 투기장화된 세계. 그건 누가 이끄는 세계예요. 사단이 이끄는 세계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이끄는 세계가 그러한 세계죠. 그러한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이제 경제 폭락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 폭락이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지게 되고 그것이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현실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화된다. 뭐 인디안 기후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금융과 자본의 이러한 시스템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인간이 이제 계속 이제 돈 먹고 모든 분야가 투기화되고 어떤 생산보다는 어떤 그렇죠. 하여튼 그러한 이제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자연재해라든가 기근 등의 환경 리스트가 또 이제 그 경제 붕괴 상황에 한정되지 않고 그렇죠. 뭘로 또 이어지게 돼요? 반드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폭락과 어느 시점에서 폭락이 이루어지고 또 다시
하기에는 자연재해와 기근 등이 이것을 회복을 막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절망적인 가운데 이제 반드시 전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현 이제 세계 체제의 모순이 붕괴되는 시기가 엔타임 마지막 때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이 자본 금융 시스템의 붕괴와 또 자연재해, 그렇죠. 또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전쟁으로 나타나고, 이 전쟁은 또 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수반하고 하는, 서로 이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환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엔타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서가 붕괴되고 모든 것이 붕괴에 이르는 그때에 인간은 어떻게 돼요?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슬람의 지지와 사회주의 세력의 지지와 글로벌 단일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적그리스도 세계 제국을 이렇게 건설해서 이렇게 3년 반 동안 이렇게 적그리스도 제국의 어떤 걸 지배하게, 인류를 이제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디지털 유물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통제, 그 디지털 화폐가 쓰이게 하고, 그죠. 모든 것이 중앙에서 통제되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